죄송한데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은 옷 같은 거 파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가 입은 옷이 어때서요? 그리고 오늘은 제 아내에게 선물해 주려고 하는 건데 기분 망치지 말아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다른 분들 기분이 망쳐져요. 5층으로 가셔서 일반복 매장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김정남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로 꽤 성공을 거두어 지금은 국내 여러 기업에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시니어 투자자로 지내고 있답니다. 오랜 시간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 옷차림이나 겉모습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죠. 저와 제 아내는 검소한 생활을 좋아해서 특별한 날이 아니면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내와의 결혼 4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평소라면 아내와 조용히 식사하는 것으로 기념일을 보냈겠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평소 눈여겨보던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평소처럼 낡은 운동화와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아내는 오늘은 좀 더 차려입고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편한 옷차림이 좋다고요. 사실 저는 블랙카드도 있고 백화점 브랜드숍에서 수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일부러 드러내고 싶진 않아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 유명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갈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지하철이 더 편하네요. 역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내가 좋아할 선물을 고르는 상상을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도착하자 보안 요원이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보안 요원은 어디를 찾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명품관이라고 답하자 이번엔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었고요. 특별히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차림을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모든 사람이 예약을 하고 백화점을 방문할까? 그리고 예약이 없다고 해서 명품을 살 수 없는 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주머니 속 지갑을 만져봤습니다. 블랙카드가 만져지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걸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가방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그때 카드를 내밀 생각이었죠. 명품관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반깁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매장마다 차려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반짝이는 보석들과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매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내가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죠.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내 미리 적어둔 모델명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아내 취향의 가방들이에요. 매장 앞에 서서 진열된 가방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아마도 제 낡은 운동화와 후줄근한 바람막이가 거슬렸나 봅니다. 무엇을 찾으시나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보여주며 이 모델들을 보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죠. 직원은 메모장을 흘깃보더니 이 제품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데요.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은 VIP 고객님 예약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죠. 예약도 없이 온 수상한 노인네라고 생각하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었죠. 직원은 시계를 보더니 1시간 정도 후에 오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씁쓸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예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왕 온 거니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고르는 날이니까요. 1시간이나 기다리라는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왕 온 김에 매장 구경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상품들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매장을 둘러보며 진열된 가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경만 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취향을 고려하며 어떤 가방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군요. 메모장에 적어둔 모델 외에도 눈에 띄는 디자인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에게는 한껏 친절한 미소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라이빗 라운지로 안내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평범한 차림이라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아내를 위한 선물을 사러 온 날이니까요. 잠시 후 다른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묻더군요. 이번에는 좀 더 친절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메모장을 꺼내 보여드렸죠. 이 모델들을 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 직원도 메모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이 제품들은 모두 고가 상품인데요.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라며 말끝을 흐렸죠. 제 낡은 운동화를 힐끗 보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직원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손님, 이런 제품들은 VIP 고객님들이 주로 구매하시는. 그 순간 옆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는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VIP 고객님들을 위한 자산 증명이나 구매 이력 확인 절차가 있어서요. 직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저를 내쫓으려는 듯 했죠.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 가죠? 하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방을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다가 잠시 멈칫했죠. 블랙카드를 보여주면 상황이 달라질 거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매장 안은 점점 더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거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브랜드 제품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외에서 살 때도 자주 구매했고 품질과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 대우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직원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또렷하게 의견을 표현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죄송하지만 하고 말을 꺼내려는 직원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던 찰나
누군가가 급하게 매장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장으로 들어온 사람은 40대로 보이는 매니저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그리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마도 주변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러 온 모양이었죠. 혹시 찾으시는 상품이 있으시다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갑을 꺼낸 후였습니다. 천천히 블랙카드를 꺼내며 말했죠. 이 카드로 결제할 테니 제가 보고 싶다던 상품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특히 처음 저를 응대했던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니저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VIP. 매니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카드가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듯 했죠. 괜찮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카드를 먼저 보여줬다면 지금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겠죠? 매니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죠. 더 이상은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화가 난 건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라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다른 손님들은 어떨까요?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고 어떤 분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죠.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니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계기로 저희 매장의 서비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을 풀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해외에서 생활할 때도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참아 넘기기만 했죠. 프라이빗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제야 직원들이 진열장에서 제가 원하는 모델들을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달라진 태도가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곁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런저런 가방을 가리키며 의견을 내놓았지만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는 아니었죠. 아내도 오늘 있었던 일로 마음이 불편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어떠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시선과 마주쳤을 때 직원의 눈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게 맞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오늘은 아내를 위한 특별한 날이니까요. 더 이상의 불편한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직원들은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로 저희 부부를 대했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계속 이쪽으로 향했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이번 시즌 신상품인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도우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가방을 구경하면서도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분명 즐거워해야 할 순간인데 앞서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게 분명했죠. 저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저기 있는 버건디색 가방이 예쁘네요. 아내가 가리킨 가방은 제가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직원이 서둘러 그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우아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 그리고 세련된 색상까지. 확실히 아내의 취향이었죠. 아내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보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가격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그걸로 하죠.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동안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매니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옷차림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블랙카드로 결제를 마치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훈을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포장은 특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해주세요. 제가 답했죠.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는 제 마음을 이제는 그들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건네받으며 매니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저희 직원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매장을 나서는 순간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참 대단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시다니. 아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화를 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제가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거니까요. 백화점을 나서는 길, 저는 문득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판단이 얼마나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지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을 이렇게 미리 사는 건 처음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4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백화점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도 아까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죠. 여보, 저기 커피 한잔 할까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평소 즐겨가던 작은 카페가 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들어서자 친근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자주 찾는 곳이라 직원들도 저희를 알아보더군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오셨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 낡은 운동화나 후줄근한 바람막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죠. 그저 저희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조금 전 산 가방을 다시 한번 꺼내 살펴보았죠. 정말 예쁘네요. 근데 여보,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주시다니. 45년을 함께 해준 당신한테는 이 정도 선물이 부족하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해외에서도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시고.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상황에서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였다면 당장 화부터 냈을 텐데.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를 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편견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제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는 지난 4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힘들었던 시기, 기뻤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순간에 아내는 늘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죠. 여보, 기억나세요? 처음 해외로 나갈 때 아내가 추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운도 따랐고 주변의 도움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창밖으로는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 편한 옷차림의 학생들,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그 백화점에서도 그들은 제 옷차림만 보고 저를 판단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스스로 깨달았을 거예요.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커피잔 바닥이 보일 때쯤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은 제가 한 잔 더 드릴게요. 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서비스가 아닐까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말이에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까 하고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희는 지하철을 다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어가 지난 시간이라 한산했죠. 나란히 앉아있는 동안 아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아까 그 매장 직원들 말이에요.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오늘 일을 계기로 뭔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때로는 이런 작은 경험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니까요. 지하철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죠. 문득 45년 전 아내와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도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봐주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아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땐 여보가 지금처럼 낡은 운동화를 신진 않았어요. 오히려 멋진 구두에 정장 차림이었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편해요. 성공이라는 게 꼭 비싼 옷이나 화려한 겉모습은 아니잖아요. 저는 편안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직장인이 저희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 대화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 청년은 제 낡은 운동화를 힐끗 보더니 이내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죠. 여보, 우리가 처음 해외로 나갈 때도 이런 느낌이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고요. 제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이 저희가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서는 동안 아내가 제 팔짱을 꼈죠. 여보, 오늘 정말 좋은 선물 고마워요. 하지만 사실 이 가방보다 더 값진 건 당신의 모습이었어요. 역을 빠져나와 동네를 걸으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것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이 저희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제 낡은 운동화나 오래된 바람막이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죠. 그저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평범한 이웃으로 대해주었을 뿐입니다. 여보,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특별한 요리를 해드릴게요.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조용한 결혼 기념일을 보내는 거예요.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험이 앞으로도 반복되겠지만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차분하게 상황을 마주하고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요. 집에 들어서자 편안한 공기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아온 이 공간에는 저희만의 추억이 가득했죠. 현관에 놓인 낡은 신발장부터 거실의 오래된 소파까지 모든 것이 저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